예, 그동안 위례개발이 대장동 개발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말들은 많았습니다만 검찰이 오늘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줍니다.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법조팀 주원진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업을 재수사하다가 갑자기 위례신도시 관련된 업체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원전부터 완전히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진행된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2015년 대장동 모의고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발 사업에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모두 관여돼 있고 유전본부장이 근무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이전에 위례신도시 개발이 시작이 된 거군요.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사업 수익도 대장동만큼 컸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례 사업은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사업 수익은 300억 원 정도로 대장동 사업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다만 검찰은 위례 사업으로 기반을 잡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이 큰 수익이 보장되는 대장동 사업에 다시 뛰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장동 3인방 비리 시작 전부터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지금은 폐지된 부패방지법을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대장동 사업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수사는 검찰이 좀 더 다른 각도로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 부패방지법 7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얻게 된 비밀로 이익을 취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범죄로 거둔 수익은 무조건 몰수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법은 작년에 없어졌지만 2013년 벌어진 위례신도시 개발에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입니다. 검찰이 또 위례에 그치지 않고 대장동 사업에도 이 법을 적용해 화천대유가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천억 원의 수익까지도 환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겠다. 그렇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보다 더 윗선의 개입 여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수사팀은 김만배, 유동규, 남욱 씨에 대해서 일반 기업에 많이 적용하는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3인방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속여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공직자는 유전본부장 말고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수사팀이 들고 나온 부패방지법은 이 기본 처벌 대상자부터 공직자입니다. 결국 현재 유전본부장에 멈춰있는 수사가 성남시 윗선에 있던 공직자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동안 대장동 수사가 잘 진전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이번에 수사팀을 새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수사팀을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9시간 검사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후에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경남 통영지청으로 좌천됐습니다. 그럼에도 강 부장검사는 왕복 9시간 걸리는 거리를 오가며 정 교수 재판에 직접 참석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 지휘를 맡은 고영곤 4차장 검사, 송강호 중앙지검장도 모두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 검사인 만큼 검찰 수사가 좀 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대개 이제 후임들에게 그 사건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9시간을 오가면서 수사를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9시간 검사다 이런 뜻이군요. 자, 대장동에서 맡긴 퍼즐들이 여기서 다시 풀릴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